오늘 같이 임장할 물건은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5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급 상가주택입니다. 바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물건인데요. 낙찰만 잘 받아올 수 있다면 꽤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여져요. 주변 매물 호가에 비하면 현재 유찰가가 정말 수억 원 이상 싸거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유찰가는 토지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만 샀는데 신축 건물이 서비스로 따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서울이잖아요. 서울 땅값이 어디 떨어지던가요?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모든 것 오멘토입니다. 제가 물건 영상을 건물 위주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동산을 파는 줄 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저는 부동산 투자와 경매 관련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개사 아니에요. 여기는 서울 광진구고요.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을 도보 6분에 갈 수 있는 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갈망을 하는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임장하러 나왔어요. 1층에는 헤어샵이 있는 5층 건물입니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지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스스로 조사를 하고 낙찰을 받아서 매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소수정예로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경매를 몰라서 못하고 또 가진 돈이 적어서 또 못하고 이렇게 나는 지금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같이 고민을 하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물건은 종로와 여의도를 잇는 5호선과 강남을 바로 갈 수 있는 7호선이 있는 군자역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의도까지는 30분이고요. 강남까지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위치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물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아주 깨끗한 5층짜리 건물이 오늘 같이 검토할 물건입니다. 그리고 물건지의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어서 별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힌 것이 없고 트여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겠죠. 5층 건물이며 4개 호 6개 가구가 있습니다. 총 10명한테 임대료를 받는 거죠. 지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좋습니다. 어디 하나 떨어진 것도 없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5층과 4층에는 징크 판넬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에요. 1조 4선 제한 때문에 잘려나간 곳을 저렇게 만들어낸 건데요. 1조 4선권은 쉽게 설명하자면 건물의 높이와 위치 그리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건물들이 공간에 충분히 햇빛이 닿을 수 있도록 건축을 해야 한다는 제한이에요. 그나마 작년 9월에 9m에서 10m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뭐 1조권 이런 거는 몰라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공부는 조금 뒤로 하고 현장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이쪽으로 지금 보시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지금 우편함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쌓인 우편물들이 많습니다.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호실은 안에 아무도 안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우편물을 가져간 데는 현재 임차인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층에 지금 헤어샵이 있어요. 헤어샵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장하실 때 필요하시면 헤어샵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지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깨끗합니다. 컨디션이.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를 했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끊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엘리베이터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다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01호 공급제한 전기가 끊어졌다라는 게 있고 203호 보십시오.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아무도 살지 않으실 것 같고 3층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3층에는 지금 거주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택배도 와 있고 그리고 뭐 붙어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4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2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징크 판넬로 덮여있던 부분이 이 4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반으로 투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투룸 하나, 투룸 하나 여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대기층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5층이고요. 주인 세대입니다. 근데 그 경매 정보지상
주인 세대가 있지는 않고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도 바깥으로 진급 판넬로 해서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 위쪽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짐이 엄청나게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옥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22타격 2135번이고요. 토지 평수는 44평, 건물은 117평, 감정가는 17억 3천, 그리고 최저가는 13억입니다. 1회 유찰됐죠. 건물 등기부 등본상 가장 빠른 권리인 18년도의 근저당 밑으로는 전부가 소멸이 되는 깨끗한 그런 물건이에요. 임차에는 전부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실내 도면 보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할게요. 1층에는 사무소가 한 칸 있죠. 여기가 바로 헤어샵이에요. 옆으로 주차장이 있다. 2층은 201, 202, 203 공부상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3층이랑 평수랑 구조가 똑같기 때문인데요. 3층을 보시면 발코니는 확장이 되어 있고 분리형 원룸으로 해서 301, 302, 303 이렇게 되어 있다. 4층부터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현장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진급 판넬로 덮여 있는 데가 있었단 말이죠. 1조 사선 제한으로 인해서 계단식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진급 판넬을 덧대서 네모 반듯한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게 위반 건축이란 얘기죠. 테라스 쪽을 진급 판넬로 덮었잖아요. 그러면서 방을 나눴을 겁니다. 아마 1.5룸, 투룸 내지는 투룸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층에는 위반이 있고 방 개수가 하나씩 늘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지는 현장 나가셔서 중개사무소를 많이 들리셔서 이 건물의 4층하고 5층을 중개해 보신 적이 있는 분께 내용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똑똑똑해서 안의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5층 같은 경우는 분리형 원룸만 있고 테라스가 크게 하나 있었는데요. 총 49제곱미터를 덮었습니다. 아마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형태로 뽑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는 5천에 100 정도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월세를 많이 받을 거예요. 보증금을 좀 내리더라도. 그래서 3천에 120.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 원룸보다는 월세를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신축급 컨디션의 풀옵션 기준에 1000에 70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 상가 사무실 자리가 1000에 한 80에서 1000에 한 100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1000에 90 정도로 계산을 해볼게요. 3룸의 월세 같은 경우는 보통 월세가 많지 않고 전세가 많은데 전세 같은 경우는 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월세를 많이 받는 쪽으로 계산할 겁니다. 4, 5천에 한 200에서 250 요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상가는 1000에 90 정도를 받을 거고요. 한 칸 있고 2층 사무소지만 1.5룸 주거형으로 쓰고 있죠. 1.5룸 3칸 1000에 80 3층도 똑같이 1.5룸 해서 1000에 80 형성을 하고 4층에는 실질적으로는 위반 내용이 있지만 투룸으로 형성을 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3천에 120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5층에는 주인 세대 3룸으로 계산을 하면 5천에 220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받는 월세가 700만 원이고 총 보증금 1억 4천 정도가 보증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저가 기준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신탁 대출로 약 11억 정도를 대출을 받게 될 거고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은 약 2억 5천 정도가 될 거고요. 보증금 1억 4천 정도는 대출을 상환하게 될 거라서 최종 대출은 약 10억 정도가 남게 될 거고 매달 내야 되는 대출 이자는 약 470만 원 정도가 될 거다. 근데 우리가 받은 월세가 총 700만 원이니까 우리는 한 달에 약 22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서울에 이만한 땅에 이런 건물이 정말 1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현재 매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물건지 최대한 가깝고 컨디션이 비슷한 실거래가 그리고 매매 호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4월 달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요. 1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도고요. 승강기는 없고 복잡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을 거고 그냥 토지당 가격으로만 계산해보면 평당 3,3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는 게 23년도 12월 달에 거래된 게 있는데요. 2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6천에 거래가 됐어요. 물건별로 안에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신축인지, 엘벤이 있는지, 주차장은 어떤지 지금 토지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사용 승인이 21년도에 난 거예요. 똑같죠. 위반 있고 5층 건물이지만 우리보다 좀 더 새 거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걸로 지금 평당 6천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매매 나와 있는 거 살펴볼게요. 자, 지금 18억에 나와 있는 게 토지 기준으로 6,200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컨디션이에요. 3년 됐습니다. 우리 거는 5년 됐죠. 얘네도 승강기가 있어요. 우리도 승강기가 있고 얘네랑 비슷한 모양이고 한 2년 정도 우리 거보다 젊다. 그러니까 우리도 6,200 가까이 받을 수 있겠다. 컨디션이 괜찮고 신축급에 가까운 매물들, 엘베가 있는 매물들은 평당 6천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평당 6천만 원을 계산하면 우리 현재 물건은 27억입니다. 근데 우리 6천만 원을 다 계산하지 말자고요. 5천만 원이면 22억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은 13억 8천. 이거 한 건 가지고 수억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매달 받는 월세 수익은 보너스예요. 애들 학교 시간이라서 지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제가 그늘로 들어왔어요. 어때요? 너무 좋죠. 가격 또한 너무 훌륭합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면 평당 3천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1년 전에 거래된 실거래예요. 지금 최저가가 평당 3천만 원쯤 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컨디션의 매물은 호가가 토지 기준으로 평당 5천에서 6천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낮은 금액인 5천을 기준으로 매매가를 계산해 본다면 22억쯤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다? 13억 8천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서 가장 신축인 물건이에요.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몇 억씩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건 경매가 정말 유일하죠. 또 이 재미에 경매를 다들 하고 계시는 거고요. 소액이든 아니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경매는 기본이니까 꼭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 우리 어머님들 꼭 배워보세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가격과 위치겠죠. 서울의 더블 역세권에 5층 건물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더구나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축급이라서 쭉 보유하면서도 크게 속 썩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오래된 건물을 낙찰받으면 각종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고 점점 임차 맞추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죠.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 대출이 적거나 아니면 많이 안 나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대출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위반 내용을 양성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보유를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양성화 비용도 미리 예상을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9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상 사무실을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 단점이 좀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긍정적인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본다면 위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찰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아지게 되고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거둘 수 있는 시세 차익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내 돈 3억 난짓 가지고 더블 역세권에 20억이 넘는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경매는 더도 말고 딱 한 사이클만 잘 돌려보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날 유튜브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어 봐야 움직이지 않으면 성장이 없죠. 남들이 돈 번 이야기들은 물론 자양분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건물주가 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신나고 희망차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관심이 있지만 망설여진다면 언제든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